파도 계속 나오는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현상 수배됐던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5천만 원 현상금이 붙은 유병헌 씨 기억하십니까? 유영철이라는 도주자와 동급이 돼버렸습니다. 또 그 가족들의 호화로운 파리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병헌 얘기를 위해서요. 채널A 사회부의 강보들 기자가 새로 나오셨는데 소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배된 것 5천만 원 적절하다고 보는 건지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된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검찰은 21일 금수원 수색 결과 유병헌 씨가 이미 도주를 했다. 더 이상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지명수배까지 내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8, 90년대의 모습부터 한 4, 5년 전에 설교했을 때의 영상까지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했습니다. 예, 유대균 씨의 모습도 그 살이 빠졌을 때, 살이 또 쪘을 때 사진 석장을 함께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유대균 씨도 사진 석장. 어제 보니까 변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머리가 백발이니까 염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변장 또 최근의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장을 조금만 할 경우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저 이제 지명수배 전단에 변장 가능성에 유의하라.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 수배 전단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병헌 씨가 변장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교적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모자를 쓴다면, 등산복을 입는다면 이럴 것 같고요. 선글라스를 낀다면 저럴 것 같고요. 마스크를 쓴다면 이럴 것 같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쓴다면 더 이상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쳐다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나치게 무리한 듯한 변장은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이남희 기자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근데 현상금 사냥꾼?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 두 사람에게 걸린 현상금이 사실상 저 경찰에게 여쭤보니까 맥시멈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경우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었는데 보통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유병헌 씨 부자를 빨리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금 사냥꾼들도 뭐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유병헌 씨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최측근일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과연 5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자고 유 씨의 소재를 알려오겠냐라는 점에서는 현상금이 그래도 적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의 유병헌 씨의 도주를 돕는 사람, 구원파들을 협조할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처벌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유병헌 씨, 유대균 씨의 범인 도피를 돕는 경우에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도움을 줬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범인 도피죄, 은닉죄, 형법에 있는 조항인데,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검찰이 좀 단단히 독이 오르고 뿔이 났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 씨 체포 때까지 인천지검에서는 퇴근하지 않겠다, 처리하 수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만 보기 좋게 도주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생활, 파리에서의 호화 생활, 이런 얘기가 속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자, 파리에 있는 월세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집에 유병헌 씨의 딸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장녀 섬나 씨죠.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파리에서도 3년 기한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리 중심가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부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월세 1,000만 원짜리라는 그 호화 아파트가 있는 그 거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방 3, 4개를 갖춘 이 40평대의 아파트 시세가 우리 돈으로 25억 원이라고 하고요. 아니요, 40평짜리 아파트인데 시가가 25억 원이나요? 파리 집값이 굉장히 비쌌네요. 파리 집값도 비싸거니와 그 최고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 가까운 세리졸 가라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시세는 25억 원이고 한 달 렌트비가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섬나 씨는 지금 이 아파트에 있지 않고요.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샹젤리제 거리 그러면 뭐 저희가 샹송 들을 때도 많이 들렀던 곳이고 굉장히 유명한 거리인데 그 거리 아주 호화로운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주소지가 있는 것이 장녀 섬나씨만은 아니고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파리로 출국을 시도했던 장남 대균 씨도 네. 파리 교외 단독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네. 차남 혁기 씨의 부인 역시 파리 개선문 인근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전부 다 파리의 이제 고급스러운 주택가에 집을 두고 있고 하지만 검찰이 찾고 있을 때 국제 공조 수사를 했을 때 이미 집을 잠적 비워놓고 상태입니다. 잠적한 상황. 네. 그런 것까지 우리 검찰이 확인한 네, 거죠. 확인됐습니다. 근데 결국 국내에 있는 유병헌 씨나 그 아들 유대균 씨 그 소재를 찾는 것, 그 주변에 도움만 없으면 검찰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도움이 이어지는지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유병헌 씨와 아들의 설교랄까 강의랄까 이런 내용을 보면 뭔가 사람을 끄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또 입수한 것이 있는데 영상 보시면서 왜 이분들을 이렇게 보호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부터 가족 다 떠나서 뭐 어디쯤 됩니까? 한 브라질까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다 이거예요. 이제 브라질에서 거기서 이제 살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비행기 타고 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온 사람을 또 채찍질 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신다. 그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네.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가정을 깨라까지는 아니지만 가정보다는 그 공동체 생활 그리고 이 생에 대한 의미를 크게 현세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 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자, 뭐 이렇게 네. 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 여러 곳에 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따라야 네. 한다라는 유의 설교를 네. 해서 뭐 신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뭐 괜찮고 본인들이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아메리카까지 직접 날아가서 나그네 인생을 설파하는 유병헌 씨의 차남 유혁기 씨.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으면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 정부가 여권 말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나왔지만 전혀 효과가 없나 보죠. 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납 명령서가 2차례 반송될 경우에 자동으로 여권이 취소됩니다. 네. 뭐 그래서 김필배 씨나 김혜경 씨, 유병헌 네. 씨의 측근이죠.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불법 체류 상태이고, 아, 이미 불법 체류 상태로 확정이 됐군요. 네, 그분들은 90일 기한의 네. 그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네. 그 비자가 만료된 상태이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은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얼마든지 소재가 파악이 되면은 네.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요. 네. 유혁기 씨나 섬나 씨의 경우에는 네. 유혁기 씨는 미국의 영주권자이고 네.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네.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당장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두 번째 조치로 인터폴을 통해서 네. 적색 수배를 내려놨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될 경우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HSI 지금 등에 새겨진 저 글자를 보시는데요. 예, 미국의 국토안보조사국이고요. 네, 그곳을 통해서 그 김필배 씨와 김혜경 씨의 소재, 네. 유혁기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일 거고요. 결국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에 의해 신고가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장 가능성 또 주위에 도움이 있다면 자, 이 일가족을 체포해서 수사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